통계 파트고 이게 확률 분포예요. 말대로 확률 파트에서는 딱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딱 하나 구하고 끝나는 거였다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상황별로. 그러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이 숫자가 나오려면 이 확률이고 이 수가 나올 확률은 이거고 이 수가 나올 확률,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쫙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분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수가 누군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x가 문제를 읽다 보면 이제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면서 누가 확률 변수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문제 접근할 때는 뭐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져요. 자, 이 x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셀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셀 수 없는 경우. 셀 수 없다는 건 너무 많은 거죠. 무수히 많아서 변수가 너무 많아. 확률 변수가. 그래서 셀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데 셀 수 있는 경우는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표를 이용합니다. 표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이산이 뭐냐 그러면 셀 수 있는 이라는 한자야.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고요. 이게 여러분한테 준 첫 번째 프린트가 이쪽 파트인 거예요. 이쪽 파트. 그러면 셀 수 없어. 그럼 표로 만들 수가 없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이거를 연속이 이제 셀 수 없다는 뜻이거든.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얘기한다. 큰 맥락에서 이렇다는 거야. 그럼 표를 이용해서 매번 구하는 거야.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 하냐? 그러면 자,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은 뭐게? 얘가 지금 뭐였어? 평균이었어. 평균. 용어 다시 한번. EX 평균. 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한글로 세 글자 똑같은 말이 있었는데 뭐뭐 값. 하나도 모르. 아니 무슨 값? 기로 시작해. 기대값. 내가 기대값 구하세요. 그럼 평균 구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 그 큰 맥락을 보고 들어가 볼게. 자세한 거는 그런 용어들. 자, 그다음 VX 구하라고 할 거야. VX. VX라고 하기도 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해? 분산 이렇게 썼다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시그마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해?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였다고. 됐나? 이렇게 되는 거야? 큰 맥락에서 야 근데 표를 이용하지 않는 굳이 원래는 표를 이용해야 되지만 야 너 표 이용하려면 너무 어렵지? 이 경우는 그냥 공식으로 좀 외워서 해라 라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 그냥 공식화 시킨 거.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자세한 건 좀 이따 할게. 이항 분포. 자, 그래서 X라고 한다면 X가 뭘 어떻게 표기했던 기억나요? B 몇 콤마 몇, 뭐 콤마 뭐? BMP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공식은 이따 다 쓸게. 큰 숲을 보자고. 숲 이런 거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경우는 뭐 합니까?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였어. 그래프를 이용해. 근데 그래프를 매번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흔한 그래프를 뭐라 불렀냐? 정규 분포라고 불렀어. 정규 분포. 정규가 이제 노멀이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X가 뭘 따라가냐 그러면 N 몇 콤마 몇.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전혀 기억이 없어? NN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푼다. 이게 큰 맥락상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야. 다 배운 거였죠. 근데 이제 몇 달 지났으니까 또 다 까먹었구나. 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맞지? 이 됐고, 이 큰 맥락상 이거라고, 이게. 이게 배우는 게.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 요 내용부터. 자, 어떤 문제가 등장했어. 근데 셀 수 있는 경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산 확률 변수구나.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 돼. 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요쪽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풀 때 제일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짜증나죠. 실제로 기말고사는 시간이 압박이 있어. 이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압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률을 1일 때, 뭐 2일 때 이걸 다 구해야 되거든요. 뭐 얘가 n일 때 이렇게 줬다면 여길 다 구하셔야 돼요. 요 확률도 구하고 이 확률도 구하고, 물론 진짜 다 구하냐 그러면 하나 정도는 안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확률의 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이 중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거 정도는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 나머지를 제대로 구했다면 빈칸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매번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평균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평균이 뭐니?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지? 변수 확률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시그마라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하나?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x잖아. 그래서 xi 그러면 i 번째 변수라는 뜻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써볼게. 1, 2, 3, 4가 아닐 수도 있잖아. 미안해. 필기했으면. x1, x2, 그래서 xn 이렇게까지 있다고 하면 xi면 i 번째 변수지 뭐. pi 그러면 i 번째 확률인 거고, i에 이제 1서부터 n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다 보면 내신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쓸 거야. 시그마 표현이 막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구나, 이거 평균이구나 라고 거꾸로 타고 가셔야 돼. 이해하지? 그냥 이렇게 EX 이렇게 안 나와도 그냥 이거 나오면 평균 구하라는 뜻이네. 이렇게 평균 구하시면 돼. 이해하지? 자, 이걸 뭐라고도 한다고?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하고 기대값이라고도 한다고. 평균. 이해하셨죠? 분산 구하세요. 그럼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이 뭐 빼기 뭐였어?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는데, 제평 마이너스 평제, 제평 마이너스 평제, 이거야. 제평이 뭐야?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기호 서술형에서 이런 기호 하나라도 빠지면 다 감점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야 돼. 이해하지? 이거야, 이거.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시고, 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제곱해서 곱하고 이렇게 하면 제곱의 평균 나오는 거지.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얘 구하세요 이랬어. 표준편차 구하세요. 그러면 분사에다 뭐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였어. 분사에다 루트 씌운 거. 괜찮니?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야, 이거. 됐죠? 자, 이게 공식이었다. 이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뭘 아셔야 되냐? 보통 이제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 뭐냐? 야, 제곱의 평균 구해봐. 그러면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야 되죠? 제평 구하라고 하면 얘를 넘기셔야 돼. 그쵸? 얘를 넘겨서 분사에다가 평제를 더하셔야 돼. 이해가죠? 웬만하면 외워두시길 권장합니다. 괜찮나요? 응? 자,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있고요. 다시요. 자,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물어볼 수 있냐? 그러면 얘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나열해보세요. 얘 제곱해서 곱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제평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곱의 평균 구하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했어? 이렇게. 괜찮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있냐. 자, 변수가 이제 좀 바뀌어요. 변수가 이렇게요. 자, 저기 안에 1차식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됐었죠? 성질이? 전부 다 분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거 다 분리된다. 자, 분산. 분산은 공식이 뭐였어요? 뭐 유도 과정 안 물어봐요. 앞에 곱해진 거에 제곱 빼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표시표차. 여기다 루트 씌운 거야. 뭐라고 해야 돼? A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야? A의 절대값. 절대값 없으면 다감점이에요. 절대값 항상 씌우셔야 돼.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2차식까지 등장합니다. 2차식까지요. 이렇게요. 2차식도 성질 뭐 증명은 안 물어봐요. 이렇게 다 분리돼. 평균은 다 분리돼요. 뭐 실제 3차식, 4차식 다 분리되지만 어차피 2차식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내신 유형으로 결과를 외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학교 시험에. 자,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을 가질 때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결론을 외워요. 그냥 외우세요. 내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이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요 공식을 이용할 거야, 이거. 자, 풀이 한번 해볼게. 객관식이다. 그럼 외워서 그냥 답을 바로 쓰시면 돼요. 그냥 2초 안에. 자,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전개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분리해봐. 이렇게.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야, 근데 이게 몇 차 함수로 보여요? 몇 차 함수로 보여요? 2차 함수예요. 뭐에 관한? A에 관한. A를 변수로 보셔야 돼. 이게 2차, 1차 상수함. 괜찮나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표준형이야. 자, A. 자, 요게 개수 절반이니까 뭐야? 2x. 괜찮아요? 자, 여기 뭐 들어가죠? 얘가 나오려면 얘 제곱한 거는 없애야 되겠고요. 얘는 원래 있어야 되겠죠? 원래 거니까. 아유, 됐어요. 근데 봐봐요.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a예요. a가 아니고 a가 얼마일 때죠? 2x일 때인가요? 2x일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의 값은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얘가 뭐예요? 여기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거 누구예요? 분산이죠. 제평 빼기 평제. 분산이에요. 분산. 됐죠? 결론 외워볼까요? 이렇게 푸는 거야. 최소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최소값이 분산입니다. 분산. 그때 A의 값은 뭐예요? 그럼 A의 값은 평균입니다. 자, 분산의 정의를 알고 있는 친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분산 봐봐. 분산이 아까 계산 어떻게 한다고? 제평 빼기 평제.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법이고, 계산법이 아니라 분산의 정의.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 분산이 뭐로부터 흩어진 정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를 대표값이에요. 자, 이게 뭐였냐?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라고요. 이게. 정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자, X가 내 점수라고 해볼게요. 평균. 내 점수와 평균과 내 점수와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죠?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뭐라 한다? 분산. 이 분산의 정의예요.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1등급이 목표라면. 왜냐면 가끔 가다가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이 2차식을 막 전개해요. 아니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또 전개해서 이렇게 막 분리해서 막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답 나와. 근데 왜 전개하고 있냐고. 이게 분산인 것만 알면 되지. 그럼 바로 분산 구하면 되는데. 그치? 실제로 이거를 전개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만든 식이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재 보시면 원래 원리가 유도 과정은 그렇다. 근데 봐봐. 똑같이. X에서 A 뺀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 A가 뭐면? A가 평균이면 식이 똑같잖아. 그럼 A에다 평균을 딱 집어넣으면 뭐가 돼? 얘가 분산이 되는 거지. 약간 똑같은 식인 거죠. 구조가. 그래서 외우시길 권장한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심화 문제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런 게 등장해.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얘가 변수고,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하는 거야. 평균이야, 평균, 항상. 어떤 변수 확률, 그러면 누구야? 얘가 변수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 풀다 보면 뒤쪽에 잔뜩 넣었어. 내신에 나오는 것들. 연습해 보시면 돼. 괜찮지? 뭐 이런 것들 잘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뭔가 좀 궁금하거나, 뭐 때문에 내용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까먹어서 그렇지. 내용은 많지가 않아.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고, 그럼 기말고사가 이제 통계가 쉽냐? 그럼 통계는 쉽다. 뭐에 비하면? 수능을 보는 애들한테는 야, 통계 그냥 거저 주는 거지, 통계가. 라고 하는 게 맞고요. 내신 기말고사를 보는 애들한테 통계는 개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보다 어려워요. 보통은 통계가. 왜냐면 통계의 심화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에. 내신 심화 문제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그래서 아마 문제를 나중에 이제 노란 책 나오면 노란 책은 모의고사 기출만 들어있거든요. 내신 기출까지는 안 넣었어요. 노란 책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아마 말도 안 되는 통계 문제를 막 투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막 블랙라벨 마지막 스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는 교재들 있잖아요. 뭐 내신 고쟁이 마지막 스텝 뭐 이런 것들은 이상해. 하여튼 문자 이상하다고. 수능에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막 보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그래서 기말도 이 파트가 변별이 있는데 문제는 기말이 이제 여러분 작년 거 다 찾아보니까 통계만 들어간 학교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구별까지는 안 해놨는데 대부분 학교가 확률부터. 여러분 학교 거의 대부분 확률. 한 학교가 경우의 수부터요. 전범이었어요, 한 학교가. 누군지 한번 다시 체크해놨었는데. 그런데 경우의 수, 전범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경우의 수가 그러면 몇 문제 나왔냐? 2문제 나와요, 2문제. 그 2문제를 위해서 그 작년에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이거 전범이었던 거 기억나냐고.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그 경우의 수 어디서 나온다고. 보통은 경우의 수 한 2-3문제 나오면 야, 어디서 낼 거라고 찍어주거든요. 안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단 한 학교도.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많이는 안 내. 한 5문제 내는데 뭐 쉬운 걸로 내지도 않고. 아무튼 다시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는 더럽게 많고 문제는 조금 내고. 몰라, 너네가 공부하는 거니까. 알았어.
알았어. 잘 해보세요. 시험 범위 정해지면. 결국에는 뭐 그래도 통계 쪽에서 변별 문항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뭐 20문제라고 하면 통계가 거의 15문제 나오니까. 자, 지울게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표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표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한 가지, 저기 이항분포라고 써있죠? 자, 이제 요 내용으로 해볼게요. 요 내용. 이거. 자, 그럼 이항분포가 뭐냐? 원래는 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 똑같아. 그런데 얘가 공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야, 이거 매번 하려면 너무 빡세니까 공식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자, 그럼 뭐냐? x가요? 자, 어떤 때냐? 확률 변수를 딱 봤는데 셀 수 있긴 한데 어떤 특정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일 때. 뭐라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횟수가 변수일 때 쓰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횟수. 자, 물론 횟수는 이거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개수 나와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뽑았을 때 불량품이 몇 개 나왔냐. 불량품이 3개 나왔다. 불량품이 5개 나왔다. 이 개수. 사람 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 수.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사기에 꼽아가지고 애들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된 환자 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항분포인데 그러면 x 자 일일이 이제 원래 봐봐요. 필기하지 봐봐. 원래는 내가 n명 100명을 치료했다. 100명을 치료했다 그러면 한 명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명 치료될 수도 있고 2명 치료될 수도 있고 100 이렇게 하잖아. 원래 다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언제 채우냐고. 그래서 이렇게 표 안 만들고 그냥 공식으로 푼다고. 그럼 어떻게 했냐? x가 자 아까 했죠? bnp bn, p 이거야. 그럼 n이 뭐냐? 그러면 총 시행 횟수야. 뭐라고? n이 총 시행 횟수. 그러니까 n번 시행을 하겠다. 그럼 n번 중에서 몇 번? x번 일어난 거예요. x번. 자, 그럼 p는 뭡니까? 그러면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시행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적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 이렇게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야. 야, 평균이 얼마야? 평균 몇 번 일어나? 라고 하면 공식이야, 그냥. 뭐서 기억나는 사람? NP였어, NP. N 곱하기 P, NP. 자, 분산이 뭐예요? 그럼 분산은 NPQ. 외워주세요. NPQ. Q가 이제 P의 반대. 1-P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얘는 루트 NPQ.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 공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뭐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 즉, 자, n번 시행해서 n번 중,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n번 시행해요. n번 중 x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봤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 무슨 확률? 안 들어간 친구도 있겠지만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공식 불러. nc x에 p의 x번 곱하고 q n-x번 곱하고. 그래서 여기 x는 제일 적게 들어가면 n번 중에서 몇 번? 0번, 1번, 2번, n번까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됐죠? 이게 확률 이거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적지 마라.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2라고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이 NC2에 P의 2승, Q의 N-2승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이 확률을 엄청 길게. 이해가? 그래서 시험 때 뭘 물어보냐? 봐봐요. 시험 때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요. 됐죠? 이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 뭐 구하라는 거야, 이게? x가 변수고, 요만큼이 x일 때 뭐고, 확률이고, 변수에다 확률 곱해 더했으니까 이게 뭐야? 이 평균이야, 평균. 이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하세요. 그럼 평균이구나. 그래, 뭐 구하면 돼? MP라고 답하시면 돼. 됐어? 이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그렇지. 제곱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이, 제평이야, 제평.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 더해야지. 평제 더해야지, 평제. 됐지? 분산이 아까 공식이 뭐라고? MPQ. 평균이 MP냐? MP? 그의 제곱이니까 n제곱 p제곱이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됐나요? 확률 변수 x가 나왔어. 확률 변수가.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셀 수 없어. 셀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말 그대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되게 이상한 그래프 주냐? 안 줘요. 해봐야 절대값 들어있는 그래프라든가 일차함수 이렇게 2개 라든가 되게 편한 거 줍니다. 편한 거. 그래서 여기 구간은 줘요. 얘가 A서부터 B까지 나온다. 자, X가 뭐야? X가 A서부터 B까지야 라고 구간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한계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나타내는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무조건 되는 거냐?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가능한 거,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그냥 함수식이 써 있다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뭐냐? 우선부터 당연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돼. x축 아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x축 위에 있거나 x축에 닿거나 그런 상황인 거지. 요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있다고 그냥 다 되는 거냐? 아니야. 아니야. 자, 전체 넓이. 전체 넓이를 얼마로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 얼마? 1. 그래서 여러분 내신에서는 1차 함수 아니라 2차 함수 같은 걸 넣기도 해요. 학교 선생님이. 그럼 정적분 하셔야 돼. 맞지?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한 게 얼마? 1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냐? 그러면 자, 확률 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확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확률 구해봐. 그러면 뭐 구하는 거냐?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은 뭘 구하는 거다? 넓이를 구하는 거다. 넓이. 당연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쪼개면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적분 하셔도 돼. 정적분 계산해도 돼. 그래서 확률은 넓이를 뜻한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식을 주면 그 식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 이런 확률 그래프 중에서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정규분포. 정규분포.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러면 요 fx가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좌우 대칭의 종 모양. 얘가 함수 그래프예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그리고 내신에 가끔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해볼까? 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거하고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요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FA는 뭐예요? 라고 하면 FA는 존재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해봐. 여기가 A, 그럼 FA는 뭐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A일 때 확률은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A일 때 확률은 얼마냐고. 0이라고 해야 돼. 0. 왜? 확률은 뭐니까? 넓이잖아. A라는 포인트일 때 넓이가 어딨어?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값이야. 함수값은 있지. 함수값은 있어. 이 함수값이 확률을 뜻하는 건 아니야. 넓이가 확률을 뜻하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확률이라고. 주의하세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정근포로 와서 좌우대칭의 종 모양인데 얘 가운데 당연히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대칭축. 여기가 어디? 평균이라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자, 요 그래프를 두 가지 특징. 너 대칭축이 어디야? 라고 하는 거와 평균을 기준으로 너 좌우 폭이 어느 정도야? 이런 거. 그래서 NM 시그마 제곱 이겁니다. 그쵸? NM 시그마 제곱. 그래서 M이 뭐냐? 그럼 평균이죠, 평균. 저 대칭축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알려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게 fx야.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이 얼마라는 뜻이죠? 2라는 뜻이죠, 뭐. 그쵸? 평균이 2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럼 맨날 보던 거니까, 뭐. 응?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뭐. 함수값 똑같다. 그럼 평균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죠, 4. 그쵸? 응?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위에 거부터 해봐요, 이 위에 거. 2하고 7이 있어요. 2하고 7이 등호면 4잖아요. 부등호면요? M은 4보다 커요, 작아요? 살짝 그래프를 봐보세요. F1이 크다는 건 1이 더 가까이 있는 거고 7이 더 멀리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4는 여기 있겠네요. 그럼 M이 4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얘는요? 마이하고 6 등호일 때가 언제죠? 마이하고 6의 가운데가 누구야? 2인가요? 근데 6이 더 가까이 있어요. 6. 그럼 M이 2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그러고 나오는 거죠. M은 자연수야, 이렇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자, 평균을 아주 쉽게 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좀 꼬아서 낼 거다. 그럼 평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A반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은 뭐가 같은 거죠? 좌우폭이 똑같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어때요? 시그마가 같은 거죠. 근데 평균은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큰 거죠. 이렇게요. 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자, 이게 A반인데요. 이게 B반이면 둘이 평균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냥. 평균은 같죠. 네, 표준편차를 좀 볼까요? 표준편차가 누가 더 크죠? A예요, B예요? 큰 게. 편차. 평균부터 차이가 큰 거. A죠. A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B는 별로 차이 안 나고. 그래서, A가 더 큰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A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성적이라면, 당연히 시그마가 클수록 좌우 폭이 넓고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폭이 좁고요. 이거야. 성적은 몇 반, A반과 B반 중에 몇 반이 더,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니까. 고르다. 성적이 고른 건 몇 반이죠? 더 고른 거예요. 고르다가 무슨 뜻이었어? 골고루 있다 아니고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언어적으로. 성적이 비슷비슷한 게 몇 반이죠? B반이죠. B반. B반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표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됐죠? 그럼 자, 봐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여기서 뭘 구해라? 확률 구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A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A서부터 B까지의 확률 구해봐. 그럼 요 넓이 구하라는 건데,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구했었어. 표를 이용한다는 거는 표준화 시킨다 라고 해가지고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Z로 바꾸는 거였어. 자, X에서 뭐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다시요.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됩니다. 표준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자, A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B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표 있어요, 표. 표 보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기억나죠? 이거고요, 이거. 자, 하나 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기말고사에서 거의 그냥 무더기로 시험에 출제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를요 쉬운 걸로 합시다. 100번 던져서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이걸 X로 놨어요. 됐나요? 주사를 10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요. 횟수니까 어떻게 놔야 되죠? 이항부포 B 뭐라고 놔요? N P가 뭐예요?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이거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평균 구하라고 하면 NP니까 3분의 100 맞아요? 분산 구하라고 하면
MPQ니까 여기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되냐? 그럼 9분의 얼마야? 200이죠, 이런 거. 되셨나요? 이렇게.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물어보냐? 야. 100번 중에 몇 번 나올 확률? 10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사인 배수가? 라고 물어보면 독립식의 확률이에요. 뭐라고 써요? 100시 10에 P가 3분의 1, 3분의 1에 이거 계산하라고는 안 하겠지.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하겠지. 3분의 2에 얼마? 90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30번 이상 몇 번? 50번 이하? 그럼 언제 다 해 이걸? 30일 때, 31일 때, 32일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면 옆에 표가 딱 나와 있을 거야. Z표가. 그 얘기는 Z로 근사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서야 해보는 거야. 이거를 뭘로 바꾸냐?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서술형에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자, N. 너 100번이나 했어? 야, 100번이면 셀 수 없는 정도다. 이거 너무 많다. 이러면서, N이 충분히 크므로, 라고 얘기하시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N이 충분히 크므로,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수학에서 이렇게 한글을 써주고 풀이 과정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하면서 그냥 서술형에 시간이 없으면 N이 충분히 크므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감점까지는 잘 안 할 텐데 까칠한 선생님은 뭐야? 너 마지막에 쓰던 거 왜 말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N이 충분히 크므로 X는 근사적 정규표를 따른다까지 써야 돼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 끝까지 써셔야 돼요. 끝까지. 감점이에요. 감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바꿔버리면 감점을. 멘트 아무것도 없고 바로 넘어갔다 하면 감점할 겁니다. 감점.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 갖다 쓰는 거야. 저기 3분의 100.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는 나오기도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제가 아무거나 숫자 해서 그래. 방법만 보려고. 그럼 얘가 지금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뭐야? 3분의 2 루트 10인가? 맞나? 아니지. 10루트이지. 10루트 2. 루트 씌우면 10루트 2에 이렇게까지는 안 내. 제가 너무 막 숫자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한다? Z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것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더럽게는 안 내니까. 그럼 30에서 뭐 빼고? 3분의 100 빼고. 막 이렇게 나온다며. 시그마니까 이 시그마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방법만 알아두자.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안 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안 할게. 그래서 뭐 한다? 표준화하는 거야, 표준화. 그래서 Z 가지고 푼다라는 거야.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가장 잘 나와. 가장.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야, 두 번째 챕터.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개념이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그럼 이 개념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있지만, 자, 내신 또 필요한 친구도 있으니까,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또 안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까지 그냥 다 소개를 해보면 이거예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모집단은 이제 전체 애들 다 모아놓은 거거든. 그쵸? 근데 이걸 다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라고 해?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 하기 힘들거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를 표본, 샘플. 표본만 조사할 거야, 이렇게. 표본을 뽑는 거를 추출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으로 주로 하냐? 그러면 이미 추출이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아야 돼. 또 하나가 뭐냐? 복원 추출. 그러니까 굳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풀 때는 이거 복원 추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뽑았던 게 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해가나? 자, 그러면 내가, 자, X바. 얘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뽑은 표본이 있겠죠? 그거의 평균을 X바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물론 이거를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혼용해서 쓰는 거고. 자, 그럼 너 몇 개 뽑을 건데, 그럼 나 이거 N개 뽑으려고, 뭐 10개 뽑으려고, 100개 뽑으려고, 이걸 뭐라 불렀어? 표본의 개수인가? 그치, 크기. 용어를 제대로 하셔야 돼. 표본의 크기.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뽑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뽑은 숫자가 있겠지. 자, 세 번째 뽑았어. 이런 식으로 쭉 내가 뽑을 때마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N개의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겠지 뭐. 괜찮나요? 뭐 요 얘기였어요. 그치? 이거만 알면 돼. 수능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는 뭐도 물어보냐면, 야, 그럼 네가 뽑은 애들 있잖아. 네가 뽑은 N개, 그 N개, 100개면 그 100개들 사이에 편차를 한번 생각해봐. 어느 정도 차이 나겠네? 네가 뽑은 100개들 사이에 편차는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S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뽑은 저 N개끼리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예요. 얘들아, 전체 집단에서 평균을 무슨 평균이라고 하지? 전체를 다 조사한 평균을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EX 혹은 뭐라고 한다? M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전체 애들끼리의 흩어진 정도, 뭐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모분산이라고 하고요. 용어가 뭐였죠? VX라고 하고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모 표준 편차는 전체를 다 조사했을 때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그마 X라고도 하고요. 그냥 시그마라고 혼용해서 씁니다. 괜찮죠? 자는? 아니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자는 줄. 표본 표준 편차? 그러면 이거는 그렇고. 그럼 표본 분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뭐예요? 라고 하면 S제곱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편차가 뭐야? 첫 번째 편차가 X1 빼기 X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이걸 뭐라고 해? 첫 번째 편차 아니야? 편차? 그럼 나는 그냥 시그마 쓸 거야. 귀찮아. XI라고 쓸게요. I번째의 편차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편차를 제곱했어요. 편차의 제곱이고요. 이걸 싸그리 다 더해보려고요. 다 더해볼래. 그래서 I의 1서부터 N까지 딱 더하면 여기까지가 뭐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겁니다. 근데 분산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제평이라고 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평균이니까 총 몇 개니까 아까도 평균 구하려고 몇 개 나눴어? N으로 나눴잖아. 근데 뭐로 나눈다고 했지? N 아니고? 그렇지. N-1. 뭐 이유까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 교육과정 벗어나니까요. 그냥 N-1.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물어본대요. 계산하고 해서 수용 1번 이런 거야. 이거. 수능이 안 나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그냥 이런 거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 그냥. 내신 준비하는 친구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N-1. 그리고 N-1인 이유를 물어봐. 구체적인 이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눠? 원래는 우리가 이게 표본을 뽑는 이유가 뭐라고? 전체를 확인하고 싶은데 너무 비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표본 뽑아가지고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얘가 내가 뽑다 보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수학 성적에 전체적인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데 전국적인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데 제가 뽑다 보면 극상위권이나 극하위권이 잘 나와 안 나와? 비율적 안 나와. 애들이 웬만하면 다 중간에 몰려있거든. 평균 언저리.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뽑아봐야 평균 언저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러니까 차이가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나는 전체적인 흩어진 정도를 진짜 알고 싶은데
의외로 현실에서 뽑다 보면 계속 평균 언저리에 있는 애들 뽑으니까 편차가 생각보다 어떻게 나와? 크게 나와, 작게 나와? 차이가 작게 나와, 예상보다. 작게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돼. 좀 키우려면 분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 정도만 알아두라니까,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라고만 답하시면 돼요. 표본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 정도만 알면 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교육과정이니까. 그럼에도 교육과정이지만 수능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능하고 내신에 둘 다 잘 나오는 문제는 뭐냐? 거기는 수능 특강 문제야. 그냥. 그래서 하나만 풀어볼게. 봐봐. 첫 번째 문제. 자, 얘가 지금 뭐냐? 어떤 모 집단의 분포 상태래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개념상을 보면 뭐냐면 이 전체를 다 모아놓은. 자, 꼭 이렇게 그려서 풀 필요는 없어. 개념 설명하라고. 전체를 다 모아놨다니까 내가. 근데 이 안에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변수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 0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 종류의 공이 있는 건데 이해하나? 그러면 얘가 얼마나 있어? 라고 하면 4분의 1의 확률, 즉 개수비로 보자면 뭐 마치 이런 거야. 그냥 개념 설명하면 그냥 12로 통분한다고 치면 12분의 3이잖아. 그냥 대충 봐봐. 이거 뭐야? 12분의 지금 2지. 뭐 어쨌거나 얘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2분의 얼마?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얼마니? 4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공이 총 12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공 몇 개 있구나? 3개. 0은 3개. 1이 4개. 2가 2개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비율이 그 정도 있다는 거야. 전체를 12개로 보면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뭐 A는 바로 구할 수 있죠? 3분의 1인 거고요. 이해하지? 자, 그랬을 때 걔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제가 n이 3, 즉 표본의 크기가 3이래요. 그래서 제가 3개를 이미 추출하겠다는 거야. 랜덤으로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0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1회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2회 뽑고 다시 집어넣고 3회 이렇게 마치 독립시행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평균이 0이어야 돼. 평균이 0이려면 요 세 수의 합이 얼마여야 되니? 합이 얼마여야 되니? 합이 0이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그래야지 평균도 0이겠지. 이해하지? 아니, 요 세 숫자, 이게, 뭐, 그렇게 써줄까?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 뭐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뽑은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숫자 3개 나왔는데 이거 3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0이려면 그건 당연히 A, B, C 합이 0이어야지. 그럼 이거 0인 순서상을 불러보라는 거야. 이거 다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합이 0인 거. 뭔 말인지 이해 가나? 그래서 합이 0인 걸 좀 불러줘야 된다. 이거야? 잠깐만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요. 지금. 이거 합이 0 되는 거 쭉 한번 골라봐봐.
됐나요? 같이 볼까요? 봐봐요. 자, 근데 빠짐없이 살려면 큰 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2가 하나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가 뭐여야 돼? 마일이어야 되지, 그치? 이렇게 하나. 또 하나 뭐 있어? 만약 1 들어갔어, 1. 그러면 1, 0, 마일 이렇게 있지? 또 뭐 있어? 0, 0, 0 이렇게 있지, 이렇게. 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 자리를 막 바꿔도 다 다른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돼? 2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거 쓸게, 위에 거 곱할 거니까 6분의 1. 6분의 1 한 번 곱하고 마이너스 1인 건 뭐야? 4분의 1, 4분의 1 두 번 곱할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 근데 여기 끝내면 안 되고 이게 몇 가지 경우야, 이게? 나열하면. 3가지니까 여기다 3 곱해야지, 케이스. 3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럼 더하기. 자, 여기는 1 나올 확률 얼마야? 아까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라고 쓸게. 3분의 1. 0 나올 확률은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두 번. 여기까지. 자, 이거 나열해봐. 몇 가지 경우야? 3팩토리아니까 6가지 경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 0 나오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몇 제곱? 3제곱. 요걸 다 더하면 답인 거야. 괜찮나? 뭐, 이렇게 주로 나온다. 봐봐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표본 평균을 하나만 가지고 x바가 아까 0일 확률, 뭐 x바가 2일 확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자, x바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쭉 한번 나열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0, 뭐 1, 2, 뭐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모집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확률 분포.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이게 각각 그냥 3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3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표본을 2개 뽑을 거예요 라고 해보자고요. 2개 뽑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x반은 뭐예요? 라고 하면 표본 평균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뽑은 수, 두 번째 뽑은 수 더해서 2로 나눈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 x바가 될 수 있는 걸 쭉 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작은 건 뭘까요?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응? 0이겠죠? 0하고 0 뽑으면 얼마야? 0이겠죠 뭐. 그쵸? 0하고 1 뽑으면 2분의 1이겠지 뭐. 그 다음 또 뭐 나와? 1하고 1 뽑으면 1 나오고 또 2분의 3 나오고 또 2. 제일 크면 2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모집단의 분포 상태인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2개 뽑으면 x바의 분포 상태가 나오겠네. 라고 하면서 자, 각각의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고요. 그 표본 평균이 나온 값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나오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금 0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칸을 좀 채워본다면 자, 근데 여기를 다 채우라고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상 보면 0일 때 뭐 지금 아까 했듯이 2분의 1, 뭐 2분의 3 2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됐죠? 좀 전에 물어본 거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 하나 채워봐라. 응? x바가 0일 확률이 얼마니? 그럼 평균이 0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첫 번째도 0 나오고 두 번째도 0 나오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가 얼마야? 9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나 채우는 거라고. 아까 하나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첫 번째 주제가. 그럼 여기를 다 채워야만 표본 평균의 평균. 제가 뭐라고 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냐? 물론 그렇겠죠. 표본 평균이라는 x바의 분포 상태가 이거잖아요. 이 x바. 그거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평균 여기를 다 채우는 게 원칙이죠. 다 채운 다음에 곱하고 그런 다음에 더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어. 공식으로. 물론 증명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교육과정에서 증명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자, 그럼 뭐냐? 표본평균의 평균이 뭐였어? 결론만 외우면 돼. 표본평균의 평균이 뭐다? 하나의 표본평균이 나온 거잖아. 내가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들이 나온 거고 그걸 다시 평균 내면 뭐일 것 같아? 막 느낌, 직관력. 왠지 뭐일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게 모평균. 얘가 뭐 M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전체 원래 평균을 여기서 평균 구한 거와 여기서 평균 구한 게 어떻다? 같다는 게 공식이야.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그냥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표를 다 채워야 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표본평균의 평균을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처음 주어진 요 X의 분포 상태, 모집단의 분포 상태에서 그냥 평균 구하고 끝이라고. 이해한 거지? 그러면 분산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분산 물어보면. VS바. 얘 분산 물어봤어. 그러면 처음 주어진 거에 뭐?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 그걸 뭐로 나눈 거와 똑같게? 줄어. 뭐로 나눈 걸로? 표본의 크기. 그래서 니네가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이 값은 줄어들게 돼 있어. 특징이. 결론을 외워, 얘들아.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통 외우죠.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외우세요. 이거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다? n분의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만큼 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워볼래? 루트 씌우면 뭐야? 루트 씌워보라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우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주제. 자, 표본평균의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평균의 분포. 자, 봐봐요. 아니, 저희는 x가 지금 몇 개밖에 없고, 제가 예시를 든 거는 x가 고작 3개밖에 없고, 그냥 제가 되게 간단한 예를 들으라고 x가 3개밖에 없는 예를 들었고, 아유, 고작 2개 뽑는 표본.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 변수가 몇 개 안 나왔죠. 원래 3개였는데 여기 몇 개, 5개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한 100개라면, 그리고 n도 막 100개 뽑아서 평균 낸다면, 이 값은 많지 않을까요? 엄청? x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는, 무수히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수히 많으면. 아니, x바가, x 자체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거야, 이게. 그럼 표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우리가 뭘로 나타냈었어? 연속 확률 분포, 뭘로? 무수히 많은 뭘로 나타내냐니까? 그래프.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얘기해보면, 자, 간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x가 있는데 무수히 많아서 그래프로 표현해 봤더니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따라간다고? 무슨 분포? 정규 분포의 모습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짠 했을 때, 자, 여기, 자, 이런 식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이해했어? 이 그래프가 이건 거죠. 가운데가 뭐고? 평균 m이고요.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야,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하면 확률은 예를 들어서 넓이다. 넓이. 확률은 넓이. 근데 이 넓이를 구하기 힘들죠. 정석보다 힘드니까 우리가 다 Z로 바꿔 풀었다. Z. 자, 즉 Z로 표준화 시켜봐 라고 하면 A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는 거.
그쵸? 여기 괄호예요. 자, 그래서 B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시그마를 나눈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자, 이게 모집단의 분포 상태야. 아까 모집단이 표잖아. 그러면 표본 평균도 표로 나오겠지. 하지만 표를 그릴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 왜?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저 처음 주어진 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얘는 모집단 전체가 이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뽑을 거예요. 몇 개를? N개를 이미 추출할 겁니다. 이 모집단에서 N개를 딱 뽑을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X 바값이 계속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뭘 따라가냐?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예요. 근데 평균이 뭐죠? 그럼 여기 있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같다? 모평균. 그러니까 원래 평균하고 요 자리가 숫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 자리는 바뀌지. 얼마로? 여기네, 여기.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 요 숫자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라는 걸 외우셔야죠. 외워야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값이 작아진다, 커진다. 원래 기존 시그마보다. 작아져서 X바의 분포 상태는 이런 식으로. 평균은 같지만 이런 식으로. 얘가 뭐예요? X바 거 분포 상태. 이렇게. 빨간색이 X 거면 X바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균은 동일하지만. 이해하나? 그럼 저기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X바가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뭔데? 그럼 또 여기서 Z로 바꾼다. Z로. 그럼 Z로 바꾸는데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 평균 빼고 표준표가 나오는 거니까 얘 빼고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눠주면 돼. 아까도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눴잖아. 요 위치에 있는 숫자. 그래서 A에서 평균을 빼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여러분들이 구한 숫자 그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 숫자에서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딱 나눈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구한다. 여기까지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되는지? 자, 거기 예제 2번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게 X의 모집단의 분포 상태인 거야. 확률 분포. 자, 근데 여기서 크기가 7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니까 7개를 내가 샘플로 뽑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 7개의 표본 평균이 X바인데 그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이걸 구해봐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구하는 거라고? 평균이 뭐라고? 모평균. 그냥 2x하고 똑같다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n이 7이잖아요. 7분의 vx. 시그마 제곱이 vx니까 vx 이거. 못했어. 너는 이거 얘는 셋의 합이 1이다 라고 해서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했듯이 그냥 평균 곱하고 더해서 넣고 분산 제곱의 평균 제곱 빼서 딱 넣어가지고 7로 나누면 딱 끝인 거지. 이해갔어? 계산 안 할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기본 문제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가볼까? 수능 특강 예제 3번. 한번 봐봐. 뭐라 나왔냐면 어느 공장에서 예제 3번이야. 자, 어느 공장을 생산하는 야구공 한 개의 무게는 그랬어. 자, 그걸 X라고 놔야지. 자, 야구공이 있잖아. 어느 공장을 생산하는데 그 야구공 한 개 무게, 그게 변수 X래.
자, 근데 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145가 평균이고 표준수가 2니까 이렇게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규분포로. 자, 그런데 여기서 야구공을 추출했어. 뽑았어. 샘플을. 몇 개 뽑았냐? 그럼 16개를 뽑았대. 그래서 16개를 뽑았구나. 이거야. 자, 그럼 16개를 뽑아놨으니까 걔의 무게 평균이 그랬으니까 평균은 X바잖아. 표본 평균. 자, 그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되냐?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럼 얘는 뭘 따라간다고? 정규분포. 얘가 정규분포, 얘도 정규분포.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신 여전히 바뀌지. 시그마가 2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바꿔봐. 루트 16분의 2가 뭐야? 빨리 계산 안 해? 루트 16분의 2.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쓰라고. 이것도 4분의 1로 쓰지 말고 항상 n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형태로 쓰라고. 자, 그럼 이걸 z로 바꿔야지. 그럼 144에서 145 빼고 2분의 1로 나눠봐. 얼마게? 빨리 하자. 마이너스 2. Z. 146에서 145 빼고 2분의 1로 나눠. 얼마야? 2. 이거 구하면 끝이라고. 간단하지? 자, 그럼 거기 예제 4번 있는 걸 봐봐. 그럼 뭐냐?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어. 다시 개념을 보자. 자, 세 번째 개념. 모평균의 추정. 자, 공식을 외우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소개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우리는 이 전체 모 집단이 있고요. 이 모 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모평균이 EX, 그냥 M이라고 주로 표현하죠. 이 M이 궁금한데 이걸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자, 이렇게 표본, 제가 이렇게 표본을 N개 이미 추출해 가지고요. 이 N개의 표본 평균을 구해봤어. X바를. 내가 구한 X바를 가지고 모평균, 제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간다. 첫 번째 공식.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 자, 모평균이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를 구간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구간으로. 그러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구한 X바. 자, X바 보통은 주겠죠 뭐. 평균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이렇게. 자, X바를 기준으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뺀 거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외워주셔야 된다. 외우세요? 다 기억나니? 오랜만에 또 보니까 K. K가 뭐였어? K가 신뢰 상수라고 하고, 저 K 값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단 얼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Z의 절대값이 있고, 이 구조 외우세요. 여기 K, 여기가 신뢰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괜찮나?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첫 번째 그냥 시험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읽어봐. 신뢰도 95%일 때 저 K값은 얼마? 1.96. 신뢰도를 알려주면 K값을 구할 수 있고, K값을 알려주면 신뢰도를 구할 수 있고. 신뢰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야. 95% 이렇게. 오케이? 말로
뭐 따로 안 쓸게.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 0.99 신뢰도 몇 퍼센트? 99%라고 하면 2.58이야. 2.58 K가 2.5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줄 알면 돼. 신뢰도 99%입니다. 그러면 K가 2.58 이렇게. 근데 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 그치? 문제에서 주는 거 보고 따라가야 돼. 문제에서 여러분 계산 편하게 하라고 1.9로 줄 수도 있고 2로 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숫자를 따라가야지 너네가 외운 숫자를 따라가시면 안 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야.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 풀다 보면 모 표준 편차가 얼마야? 라고 주는데 그렇게 안 주고 갑자기 표본 표준 편차를 줄 때가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아까 알파벳 중에 뭐였어요? 표본 표준 편차가 뭐죠? S였었어요. S. 그럼 S 값이 나오면 이걸 그냥 시그마로 바꿔 풀어도 되냐? 됩니다. S가 나오면 그냥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냥 시그마자에 그냥 넣는 거야. 오차가 발생할 텐데 그 오차를 무시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대신 서수형 내신 보는 친구들은 멘탈을 해야지. 멘탈을 쳐야 돼. 뭐라 해야 되냐? n이 충분히 크므로 S는 시그마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요 멘트 하나 치시면 감점은 없을 겁니다. 이해가? 왜요? 그러면 자, 원래는 얘네들끼리의 표준 편차가 S죠? 근데 n을 충분히 키우면 마치 전체를 조사한 것 같은 느낌과 똑같죠? 편차가 확 줄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멘트를 치시면 됩니다. 자, n이야 뭐 저기 있죠? n의 표본의 크기예요. 몇 개 뽑았는지 표본의 크기. 공식 외우세요. 누가 누군지 알면 되고.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저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걸 변형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에 변형식이요. 자, 각변의 x바를 뺄게요. 자, m 빼기 x바요. 괜찮나요? 자, x바 빼면 우변에 얘하고 남겠죠? 절대값 씌울게요. 이렇게요. 자, 요 부등식을 절대값으로 풀어주면 저 부등식과 똑같아요. 외우세요. 똑같은 거예요, 저게. 부등식이. 자, 그럼 뭐냐? 요거 좌변을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쓰십니다. 자, 얘가 말로 뭐야? m이 모평균과 x바가 뭐죠? 모평균과 x바가 표본평균이죠? 표본평균의 차입니다. 문제에서 갑자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얼마 이하일 때 뭐 이렇게 등장하면 바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입니다. 라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변형하고 뭐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딱 쓰셔야 돼요.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아까 실내 구간이었잖아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길이는 이 구간의 폭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였어요. 외우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길이는 누구죠? 얘에서 얘 빼세요. 그럼 뭐 남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나요? 자, 그래서 요 K 값이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는 거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지겠죠? n이 커지면 작아지는데, 문제는 시그마가 2배면 얘도 2배겠죠? 하지만 n이 4배면 얘는
4분의 1배가 아니고 2분의 1배겠죠. 그렇죠? 루트 씌웠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요. 실내 구간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구하세요가 아니고요. 실내 구간이 주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구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야, 이거다 라고 주는 거죠. 구간의 양 끝값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자, 당연히 알파는 첫 번째 접근은 알파가 x바에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뜻하는구나. 자, 베타는 뭘 뜻하는구나? x바의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뜻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연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둘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둘 더해 주실래요? 더하면 뭐가 나오죠? 2x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를 권장합니다. 이 양쪽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뭐다? 평균의 뭐다? 2배다. 이걸 외우시고요. 자, 이 둘을 뺀 거는 이미 외웠어요. 그게 뭐죠? 실내 구간의 길이 뭐예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 까지입니다.